네, 안녕하세요. 파이썬 기초부터 차근차근의 파기차차입니다. 오늘은 파이썬으로 챗 GPT API 사용하기 첫 번째 소개편이고요. 오픈 AI사의 챗 GTP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완성된 소스와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간략히 향후에 진행할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완성된 소스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. 먼저 처음에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 챗 GPT와 관련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글 검색할 때 구글 검색 결과와 챗 GPT 결과를 동시에 보고 우리가 더 좋은 내용을 더 좋은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겠는데 실제로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이 부분은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챗 GPT API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소스 코드가 굉장히 짧아서 그냥 바로 갖다가 사용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쉽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계속 사용하기인데 API 한번 일회성 응답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고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인데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쪼개서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그 블로그의 사이트의 특성상 그렇게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API로 챗 GTP에 연결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요. 이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저희 처음에 파이썬으로 이제 뭐 계산기라든지 이런 거 만들었었는데 챗 GTP가 얼마나 잘 소스 코드를 짜주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내용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. 파이썬으로 계산기 프로그램 소스 코드 짜줘 라는 명령을 이제 챗 GPT에게 API로 내렸습니다. 조금 기다리면 엄청난 속도로 바로 즉시 이제 소스 코드를 짜서 이제 보내줍니다. 이게 요청할 때마다 소스 코드가 달라져요. 굉장히 좀 제가 놀란 게 똑같은 게 아니라 계속 달라집니다. 이 소스 코 요청에 대한 응답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진보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긁어다가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전에 돌렸던 그 요청을 했던 내용에 대한 응답인데 완전히 다릅니다. 뭐 결과물은 비슷할 텐데 그래서 여러 개를 돌려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소스 코드를 짤 수도 있고요. 뭐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생각이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할 때마다 이제 결과물이 달라서 이걸 한번 저장을 해보고 여기서 바이라고 입력하면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방금 저장했던 칼3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계산기를 챗 GPT한테 요청하고 그 코드를 저희가 저장해서 이제 실행을 해본 겁니다. 잘 실행이 되는지 챗 GPT가 만든 코드가. 여기서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한번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숫자는 3. 뭐 연산은 뭐 곱하기로 해볼까요? 네,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워낙에 간단하니까 이제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4, 4, 뭐 나누기를 누르면 요거는 좀 간단한데 이전 소스는 상당히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었었던 거에 제가 놀랬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 것을 뭐 오류가 하나도 없이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. API 요청을 하는
저희 최종 프로그램이고요. 여기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, 그 파이썬으로 숫자 맞추기 게임 프로그램 소스 코드 짜줘 라는 명령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네, 이것도 순식간에 지금 코드를 만들어 줬는데요. 한번 이걸 복사해서 잘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이것도 gashing2.py라는 코드로 만들어서 한번 저장한 다음에 돌려보겠습니다. 예, 1부터 99까지 하라는데 그 이진 바이너리 트리 형식으로 한번 빠르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더 큰 숫자를 얘기하라고 합니다. 그러면 50에서 100 사이니까 75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더 작은 수, 그러니까 50에서 75 사이인 거죠. 그 중간 단위 뭐 60 정도 되겠네요. 62 뭐 이 정도 되겠네요.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더 작은 수 55로 해보겠습니다. 아, 예. 네 번째 만에 맞췄다. 이 소스 코드가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요청할 때마다 다른 코드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좋은 코드, 더 짧고 뭐 간결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. 더 놀라운 것은 이 챗GPT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감과 더불어서 약간 무서운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. 예, API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고요. 예, 관련해서 이번엔 소스 코드가 아니라 파이썬 블로그 제목 10개만 뽑아줘. 이제 제목 블로그나 이제 제목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챗 GTP를 활용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블로그도 간단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나온 거로 또 소스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소스 코드를 만들어 줄 거고,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만 붙이는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게 블로그 작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10개 뭐 파이썬 데이터 분석의 기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고요. 뭐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챗GPT API 사용하기 첫 번째 소개편이고 향후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예, 다음 편부터는 진행 순서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